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 병력자가 과탄산 나트륨을 음독하여 사망한 경우 유서는 없더라도 점차 정신질환이 호전되었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7 가단 5154-956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7년 3월 4일 오전 망인의 자택에서 스스로 알칼리류 성분의 물질을 마시고 토하며 괴로워하던 중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남편 원고 A에 의해 발견되어 119 구조대에 의해 건양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시 30분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직접 사인은 강알칼리 중독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이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지 여부. 인정사실: 망인은 과거 오랜 기간 우울증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는데 2016년 11월경 망인이 치료받은 충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기록지에는 망인의 병력과 관련하여 망인은 내원 12년 전 우울감, 무기력감이 있어 본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시작하였다. 식욕이 감소하고 수면 시 꿈을 자주 꾸며 충분히 잠을 자도 피로감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답답한 증상, 가슴이 떨리는 느낌과 같은 비특이적인 다양한 신체 증상, 기억력 저하도 동반되었다. 성장 과정 동안 새어머니가 자신을 홀대하거나 다른 자녀들과 차별 대우했다고 생각되는 일이나 결혼 후 남편이 음주 후 자신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던 것과 같이 과거에 감정적으로 속상할 만한 일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거리상 이후로 본원 내원을 중단하고 거주지 인근 지역 정신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지속하였고, 약을 복용하면 졸린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은 있었으나 증상이 호전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였고, 국수 공장에서 비정규 생산직으로 일을 지속하였다. 내원 8년 전 지역 정신과에서 약 복용을 지속함에도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 자살 사고가 반복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증상이 지속되었다. 내원 5년 전 본원에 재내원하여 과거와 유사하게 즐거운 일이 없고 모든 일이 귀찮고 무기력한 느낌을 호소하였고, 가슴 두근거림이나 손떨림 증상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보였다. 식욕이 감소하여 2달 사이 6kg가량 체중이 감소하였고, 수면 중 자주 깨고 깊이 잠들지 못하는 불면 증상도 있었다. 내원 3년 전 남편이 자신의 증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지지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나치게 나무라는 것에 대해 서운해하였고, 이로 인해 갈등이 잦아지면서 이혼까지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경제적 권한을 남편이 가지고 있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소비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많았으나 표현하지 못하였다. 신체 증상이 악화되면서 생산직 공장 일은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위축되고 자신감이 저하되었으며 부가치감과 자살 사고가 동반되어 기존 처방약 중 수면제로 알고 모아두었던 약을 과량 복용하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후 외래 진료와 약 복용을 꾸준히 하여 우울감과 신체 증상, 자살 사고는 호전을 보였으나 이를 구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내원 2년 전부터 스스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판단해 다시 지역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였고, 특별한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내원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을지병원에 내원하여 심장 관련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있지는 않았다. 눈을 깜빡거리거나 찡그리게 되는 증상이 더 악화되어 신문이나 책을 볼 수 없었고, 입맛을 다시는 듯한 행동과 아래턱을 불수의적으로 실룩거리게 되는 증상, 말할 때 목소리가 떨리는 증상이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심해져 이에 대한 평가를 원하여 본원에 내원하여 자의로 입원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충북대학교 병원에 입원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5일자 망인에 대한 추정 진단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현종 경도였고, 2016년 11월 21일 퇴원하여 2016년 11월 28일경, 2016년 12월 26일경, 2017년 2월 6일경 위 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좋아졌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 망인의 남편 원고 A는 경찰에서의 유족 진술 시 사망일인 2017년 3월 4일 07시경 망인과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09시경 원고 A는 외출하여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후 11시 30분경 집에 돌아와 보니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망인이 09시 12분경 및 09시 23분경 원고 A에게 전화를 하여 어디에 있냐 라고 물어보길래 그냥 밖에 나왔다 라는 말을 하였으며, 우울증이 생긴 이후부터 망인이 나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가끔 했었고, 망인 주변에 유서는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망인이 사망 전날에 원고 A에게 청소 일이라도 해야겠다면서 교차로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등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오랫동안 경도 내지 중등도의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사고를 하거나 2013년경에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기도를 하기도 하였고, 사망 한 달 전까지 병원 진료를 받아온 사정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최근 2016년 11월경 받아온 충북대학교 병원 진료에는 위 병력을 모두 종합하여 경도의 우울증으로 진단되었고, 진료 과정에서 증상이 다소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 당일 남편인 원고 A와 아침 식사를 하였고, 그 전날에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과탄산, 나트륨 등을 음독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행위가 망인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임은 명백한 점, 그 밖에 망인이 우울증 약과 알코올을 같이 섭취함으로써 우울감, 불안감, 충동적인 감정이 악화되어 심신상실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에서 망인이 사망 당시 심신상실 내지 극심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